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입니다. 저는 아나 엄마예요.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수렴 청정하는 모모모 PD와 엉클조도 반가. 여러분 오늘 참여 안내 그리고 항상 넘어갈 때 저는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참여 안내 끝에 또 한 번 하는데 2번씩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쿠키를 먹고 말아서 좀 발음에 약간 오물오물한 게 끼어 있으면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침이 고이는 이 느낌 그냥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DIA 검색하시라는 말씀. 얌얌거린다 되게.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질문 사연 협찬 제의받습니다. 쿠키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저희가 그런 환영합니다. 사소한 어떤 참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팟캐스트 되게 우리 키티피디아 인기 팟캐스트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막 전혀 반응이 없는 건 아니고요. 거기 계세요? 자, 입 아픈 이벤트 다 아시죠? 얼루가범님이 또 입 아프게 소개를 해주시죠. 잠시만요. 입 좀 풀게요. 자, 잘 안 된다. 정유년 벚꽃배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 동영상으로도 이미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갔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엄마 아빠 아무개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영애를 밀고 계세요. 태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내가 봤을 때 말투가 달라지는 게 저거 분명 성대모사야. 안녕하세요. 선정된 분들은 팟캐스트 중간 브릿지 로고로 방송이 되고요. 이제 한 30초 뒤에 방송이 되는 거예요. 한정 제작한 키티피디아 로고 배지와 스티커 세트 보내드립니다. 까칠한 집사들도 한박 웃음을 지을 거예요. 되게 귀여워요, 이게. 네. 아주 이쁩니다. 자, 오늘도 어느 집사의 목소리를 들어보며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꼬물꼬물 꼬물이와 2년째 동거 중인 집사 정다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꼬물군 I love you. 아나운서도 되게 정말 본받아야 할 애교들이네요. 그죠? 어제 지난주에 이어 제가 계속 소롱노님은 이런 거 못하나요? 뿌잉. 저 한번 가명으로 나중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게 안 돼요. 써니처럼 걸그룹처럼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홀딱 속아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 정다솜님 이름도 예쁘지만 이게 발음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진짜 일반인이 맞나? 막 이런 생각. 일반인 아닌 것 같아. 들어요. 정말 우리 모모 능숙하게. PD 주변 지인들 초엘리트들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방송인 아니에요? 방송인? 그치? 그래서 알바로 리포터 정도는 하실 거 M본부 정도에서 57분 교통정보 이런 거. 그러니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꼬물이 집사 정다솜님 행복하세요. 우리는 보내달라고 해놓고 보내주면은 진위를 의심해. 연예인 아니야. 일반인 아니야. 자,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면 대표적인 고양이 속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게 오해다. 저희는 아예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고양이는 임산부와 살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이제 거의 이제 만삭인데 저희 집에 잠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아나랑 키아라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톡소플라즈마 이런 제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딴 방에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나키아라를 방에 가둬놨으니 얘네가 막 긁고 막 이제 계속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해서 오래 못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적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거는 좀 지나친 기호일 수 있는데 물론 그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그런 부분은 그 집에 걱정되면 고양이 키우는 집에 안 가면 내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고 내가 안 부르면 되는데 이런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 네.
그런 경우나 뭐 임신을 준비하거나 혹은 아이가 태어났거나 어찌어찌 임신 때까지는 버텼는데 출산 후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갈등이 있죠. 시어머니 며느리 가장 이제 요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요. 임산부와 고양이는 함께 키울 수 없다는 시어머니가 계시고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얼루가범, 네? 며느리는 아나 엄마로 이제 모모 PD가 또 연출 한번 해보려고 그러네요. 따뜻한 봄 어느 날 손주 손녀를 기다리던 시어머니 얼루가범 며느리가 아나 엄마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파리바리 챙겨서 시골에서 갑작스럽게 아들 집을 방문했는데 아직 그곳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기르던 고양이가 그대로 있었으니 띵동. 야야 니 문 열어봐라. 아가. 예 어머니. 아이고야. 왜 들이세요. 아이고야. 야야야. 니 임신했다 해가지고 내가 아이고 우리 아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좀 사가지고 내가 전도 붙이고 야야 니 지난번에 왔을 때 니 식혜도 좋아해가 내가 식혜도 담가왔다. 아나야 키아라 들어가 있어. 뭐 야야 아가 니 아직도 그 괭이 키우나? 아 어머니 얘네 제가 정말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아이고 야야야 자식처럼 키우는 거하고 자식하고 같나? 네. 아 어머니 저 얘 좀 키우면 안 될까요? 계속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낳고도. 야옹. 야야 어설퍼. 저래 울어서 샀는데 저거 이제 키우는 야 안 된다. 야. 할매냐옹. 야야 네가 처녀 때 키웠던 건 내가 뭐라 안 가는데 야 그래도 나는데 응? 계속 키울 수는 없는 거 아이가? 응?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굉장히 빙이 돼갖고 메소드 연기에 열중하셨어요. 낸 중에 뭐 할퀴거나 이카면 왜 할라고? 어머니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지 마시고요. 야 좀 보래.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갑작스럽고 아이고 어딨노?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돼야 돼요. 에? 예. 이게 대본이 없거든요 지금. 대본이 없어서 열연. 너무 힘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는 또 착하니까 말을 못 하거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뭐 임보를 맡긴다 뭐 이러다가 사실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애기도 힘든데 결국은 설득을 당해요. 많은 그렇죠. 엄마들이. 많이들 좀 뭐 워낙에 반대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반대하는 근거가 이제 겁이 나거든요. 굳이 관계까지 망가져가면서 내가 얘네들을 키워야 되느냐라는 거 하나랑 그리고 당장 낳을 아이랑 얘랑 동거가 진짜 사실상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의학적으로 잘 모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반박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데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생각이 또 그 불안함 때문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톡소플라즈마라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 톡소플라즈마는요. 독소인가? 모모 PD가 독소임이 분명하대요. 톡소플라즈마라고. 여러분 저를 또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런 엘리트가 아이고 나 참. 이제 보통 저런 분들이 이제 한국어가 모든 언어의 뿌리다 이런 거에 나중에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라틴어 수준으로 그죠? 톡소플라즈마는 독소임은 분명하다. 분명하긴 무슨 예. 맞아요. 흔히 임산부가 고양이랑 같이 살면 기형아를 낳는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톡소플라즈마라는 건데요.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거는 그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생충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단순하게 임산부가 뭐 고양이랑 키우면은 털이 애들한테 위험하대, 뭐 임산부한테 안 좋대라고 하는데 사실 임산부에서 태반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방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웬만해선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톡소플라즈마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기생충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왜 개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고양이가 이유가 되냐면 고양이가
숙주예요. 완전 숙주라고 하는데 좀 어렵겠지만 쉽게 말하면 고양이 몸속에서 이 기생충이 자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번식도 가능한 거죠. 대부분은 고양이 분변을 통해서 이제 알이 배출이 되는데 그 알을 섭취했을 경우 그러니까 뭔가 그 알을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 임신 초기에는 이게 감염이 되면 톡소플라즈마가 걸린 고양이의 분변을 만진다고 해서 뭐 이걸 만진다고 해서 다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감염이 된다면 그렇게 기형아 출산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임신 초기. 네네. 근데 사실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요. 이 톡소플라즈마는 감염 경로가 고양이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돼요. 이것만이 아니고 대부분은 생선회, 육회, 생조개 이런 날고기를 먹거나 날달걀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야채 같은 거 유기농이라고 해서 임신하면은 날거 안 먹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이유죠. 우리가 회 먹지 말아요 이런 이유가 사실은 톡소플라즈마 때문인 건데 이 흙이 묻은 야채를 덜 씻어 먹거나 아니면 내가 뭐 태교에 좋다고 정원 가꾸기나 아니면 농사 일을 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흙을 만지고 나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경우 뭐 혹은 혈액을 수혈받거나 이런 경우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빈번해요. 뭐 옛날에 반일 논리라고 농경시대에 사실 다 손 씻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놔도 특별히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는 얘기가 되게 많지는 않은 거 보면. 근데 또 이게 이런 경로로 더 많이 전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고양이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고양이가 전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임산부들은 조금 더 몸을 더 케어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제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사람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경로예요. 얘기를 보면 고양이가 기생충에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급성 감염일 때만 가능해요. 이 감염 전파는. 급성.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인데 고양이가 막 이제 톡소플라즈마에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되고 한 2주 정도를 분변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알을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때만 지나면 그 알을 사람이 먹었을 때만 감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간이 아니면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고양이라도 임산부에게 감염시키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또 하나 톡소플라즈마에 항체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감염된 고양이를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고양이 역시 톡소플라즈마에 항체가 있는 고양이라면 이 역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주 안에 분변으로 주로 배출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분변을 제때 잘 치워주고 분변을 치워준 다음에 손을 씻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게 사실은 분변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거 톡소플라즈마 예방법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48시간 정도 그 분변이 노출돼 있으면 그 감염력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자주 치워주셔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전에 부지런히 잘 치워주시니까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서 몬몬 PD가 얘기하는 게 이게 감염된 사례가 어느 정도 존재하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유럽이나 서구 쪽에 톡소플라즈마 감염이 훨씬 많아요. 정원을 많이 가꾸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토양에서 기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양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최근 20년간 톡소플라즈마가 감염된 사례가 딱 2건이 있었어요. 임산부가. 네. 그냥 전체 모든 경로를 다 통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톡소플라즈마에 딱 감염된 게 2개인데 이 2분 다 농사 일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동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뭐, 당연히 고양이로 인해서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요. 20년 동안 없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진짜 0.1%라도 예방을 하는 게 좋으니까 생활 습관을 몇 가지를 가지시는 게 좋아서 저는 구충제를 먹이면 안 돼요? 구충제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단
대신에 여러 가지 뭐 위생적으로 같이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는 임산부가 함께 있는 집에서는 꼭 고양이 구충을 꼬박꼬박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걱정이 된다. 그리고 당연히 옆에서 푸시를 하잖아요. 야, 뭐 1%도 그래도 안 돼? 뭐 복권만큼의 확률도 있잖아.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신 전에 내가 톡소플라즈마 항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세요. 항체가 있다면 뭐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건 병원에 산부인과 가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병원에, 동물병원에 가셔서 톡소플라즈마 항체 여부를 검사하세요. 그럼 거기서도 항체가 나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don't worry. 네. 근데 만약에 둘 다 음성이라면 이제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톡소플라즈마의 예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생고기, 생달걀, 생조개, 육회를 먹지 않는 거고요. 야채는 되도록이면 익혀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우물물이나 약수물, 개울물 이런 거 마시지 마세요. 뭐 좋다고 이렇게 뭐 산책 갔다가 약수터에서 물 드시거나 이런 걸로 괜히 고양이가 덮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끓인 물이나 위생 처리된 물을 드셔야 되고요. 그 생고기를 조리했다면 그 도마나 식기류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야 돼요. 그 살균이 굉장히 중요하고, 흙을 맨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되고요. 일을 한다면 장갑을 끼고 하셔야 되고, 끝마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2-3번 손을 씻으시면 돼요. 고양이랑 그 관리를 할 때 이제 정말 단 0.0001%의 가능성도 다 차단하기 위한 거니까, 임신을 계획한 시점부터는 내가 임신을 했다, 아니면 임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최근 뭐 가까운 미래에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고양이의 생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생식? 네네. 그 고양이가 생식을 하고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그 뭐 임신 후기까지나 요 정도만큼은 그냥 그 가공된 음식을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판하는 사료를 하거나. 네. 근데 고양이가 뭐 나는 생식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엄마가 임신했잖아. 같이 익혀서 먹어. 아니, 근데 그러고 보호자분도 역시 뭐 그런 거가 이제 난 생식은 그냥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달에 한 번씩 구충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충이 톡소플라즈마를 예방하진 않지만 기타 다른 뭐 고양이 회충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같이 예방을 해야 되니까 모든 그냥 위생 관리를 위해서 구충제는 꼭 먹이셨으면 좋겠고, 그 임신 기간 동안에는 고양이 분변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고양이를 만진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가 배출한, 분변 속에 배출한 톡소플라즈마의 알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제정신이 아닌 이상 변을 먹진 않겠지만 변을 치우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하고, 이걸로 뭐 이제 손을 안 씻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던가 얼굴을 만졌을 때 문제니까요. 분변이 48시간 이상 그 노출이 돼 있을 때는 더 감염력이 강해지니까 분변은 매일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낯선 고양이나 길냥이들을 만졌을 때는 손을 집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2번, 3번씩 연거푸 씻으시면 돼요. 그 정도만으로도 저는 톡소플라즈마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그냥 임산부가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도 지키는 수칙들이에요. 네네. 사실상. 네. 그쵸. 그거예요. 네. 뭐 다 그래요. 임신하면 다 그래요. 익혀서 먹고 그 막 도마나 이런 거 관리도 좀 하고 네. 그래요. 아무래도. 손도 깨끗이 씻고. 네네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톡소플라즈마만 예방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 위생 관리를 조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칙들을 지키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톡소플라즈마가 걱정되면 해야 될 일들, 이게 사실 그 기본 드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네. 요거로 이렇게 이 핑계를 내기는 좀,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꼬물꼬물 꼬물이와 2년째 동거 중인 집사 정다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트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꼬물군 알라뷰.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나의 배우자는 괜찮지만 다른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게 이 결혼 관계다 그쵸.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명확한 걸 입증하기 위해선 제일 편한 건 항체 검사예요. 네. 난 항체가 있다. 혹은 내 고양이는 항체가 있다. 그러니 괜찮다. 걱정 마라. 그게 지금 반려동물과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1위가 이제 46.1% 시부모님 등 남편 쪽 식구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33.4%가 친정 부모님 등 부인 쪽 이제 식구다. 5.9% 뭐 배우자, 기타 11.8% 주치 등 의료진이 2.9%. 진짜 많아요. 아니 근데 뭐 이건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항체 검사해서 깔끔하게 이제 좀 이분들을 안심 클리어 해주는 거 괜찮은데 이 속설이 특히 임산부하고 되게 많네요. 고양이가. 예. 뭐 반려동물이 우리 애기한테 병을 옮길 수가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할 수 있고 동물을 키우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네. 진짜? 그리고 기형아를 낳는다. 뭐 이런 거 톡소플라즈마 때문에 그런가? 집안일도 힘든데 네가 동물 돌볼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는 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요것도 약간 그 경상도 시어머니 톤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야 둘이 알콩달콩하게 지내도 바쁠 시간에 네가 맨날 괜히 이쁘다고 끼안고 물고 빨고 하느라고 너희들이 아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 시간 있으면 둘이 잘 지내래. 아이고 야야 하늘을 봐야 배를 따지. 어머니. 아니 근데 이게 약간 팩트 폭력이라고 경상도 어머니가 다 그러시진 않아요. 이 아까 지금 아나 어머님이 얘기하신 이렇게 좀 빠져나가 보려고. 설문조사가 어머니. 시어머니 이거 들으세요? 그렇죠. 이 설문조사가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거는 2010년 3월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부부 90명을 대상으로 책공장에서 나온 임신하면 왜 개 고양이를 버릴까라는 책 중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나름 되게 신뢰도가 있는 조사인데 저는 충격적인 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분들을 조사했는데 91.9%가 동물을 키우지 말라고 결혼했으니 이제 동물을 키우지 말라는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오지랖 핑계. 진짜. 남의 일을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 우리가 남이가 가족이니까 뭐 이러지만 가족도 이제 살림을 따로 놨으면 존중이 돼야 된다고 경계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얼루가버님이 얘기한 그 경상도 할머니처럼 결혼을 했는데 고양이를 키우면 혹은 개를 키우면 애가 안 생긴다. 또 어떤 분은 되게 나름 과학적인 근거라면서 얘네들을 키우면서 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여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약간. 근데 이제 들어보셨죠? 들어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요것도 약간 이렇게 다시 읊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상도만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했으니까. 아니 저희가 경상도가 고향이세요, 얼루가범이. 그래서 그 사투리가 거기 유리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양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키우면은. 이미 엄마인데 뭐 또 이렇게 무슨 충청도로 가. 아이 참. 애를 또 이렇게 낳아야 될 욕구도 안 생기고요. 이게 모성 호르몬이 자꾸 분비되니까 이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또 이렇게 좀 거시기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응? 작작혀요. 아이고. 아유, 내가 들었다니까. TV에서 들었다니까. 뭔 소리요? 모성 호르몬 때문에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더니. 여러분 그 키티피디아만 들으세요. 정말. 아 근데 진짜 저는 정말 이걸 들으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실제로 이런 얘기를 젊은 분도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사는 젊은 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름 진짜 어디서 들었다고 하면서. 근데 모성 호르몬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있나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도 어떻게 모성 호르몬의 존재가 왜 제 몸에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모성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저절로 이렇게 뭔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뭐가 있겠지. 엄마로서의 사랑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얘한테 그렇게까지 정이 많이 안 가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럼 뭐 모성 호르몬의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저는 오히려 제가 아나키아라를 키우면서
오히려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모성이 더 개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그죠. 받고. 그래서 모성 호르몬이 더 많아져서 여성 호르몬이 억제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애가 안 들어가요. 모성은 호르몬의 어떤 그 역할이 아니라 그게 사실 어떤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인 거잖아요. 아니 모성 호르몬이라는 거 때문에 애가 아니 그리고 모성 호르몬 때문에 애가 안 생기면은 자식이 9명 있는 집안은 뭐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 정으로 살아 뭐. 아니 그러니까 첫째를 낳았어. 근데 키우고 있는데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모성으로 태어난 건가요? 여성 호르몬. 아니 그 논리가 안 맞는 거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아닐까? 그리고 더 웃긴 건 남자분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기로 했는데 이러면 안 되죠. 지금 고통의 신호 걸었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만약에 키워요. 그럼 그분은 모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많아져서 여성화가 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가슴 나오나? 죄송합니다. 살찐 사람한테 저거 묻는 거 아니에요? 얼루가 보면 완전 뜨끔하면서. 살찐 사람한테 그런 거 물었을 때 대답이 네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으면 안 되고. 모성 호르몬 때문에? 뭐야? 진짜 여기서 그냥 만약 이런 정말 개벽다귀 같은 소리를 들으면 개벽다귀 무서워. 모성 호르몬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너는 있니? 라고 얘기해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뭐, 없는 갑에 지이지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뭐 모성호르몬 이런 걸 어머니, 모성호르몬은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있든 없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한 내가 근거나 철학 갖고 있지 않으면 관계가 지금 훼손되는데 갈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아까 그 항체 검사 해보는 게 오히려 훨씬 우리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혹은 우리 그 냥이와의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환경에서 깔끔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어르신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결혼하고 한 8년 정도? 그러니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뭐 주변에서 특히 이제 뭐 시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 지금 너가 애가 안 생기는 거 얼른 시키면 되는데. 고양이 때문이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제가 고양이 때문이다라고 막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가 안 들어서는 건 다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어른 말 들어. 고양이 때문이야. 어머니, 제가 아는 친구가 8년 동안 불임이었는데요. 그 아이가 화초를 키우면서 그 8년 동안 불임이던 그게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아마 무언가를 키우면서 이 엄마들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예, 화초하고 고양이하고 같니? 고양이는 더 하겠죠. 애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애들을 키워서 열심히. 그럼 화초를 키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안 돼. 될 수 없는 거구나. 잘 모르셔, 어머니. 그러니까 파워를 잘 몰라. 화초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친구가 고양이를 키웠다 그래야 돼요. 그럼.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러면 안 되는. 이거는 약간 사회적 관계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관계 중심적이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드리는 거는 모모비드는 그건 네 친구고. 그건 네 친구고. 그러니까 이거 못 빠져나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는 그냥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시면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이론적 기반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그 케바케거든요. 이제 경상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 똑똑해. 니 똑똑해. 니 지금 우리 집 똑띠 하나 들어왔다 이런다. 니 지금 엄마의 무시 안 하는 거?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 눈 똑바로 뜨고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 그게 할 말이가. 어른 얘기하는데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화초 키야 봐라 그래. 고양이 키야 봐라 그래. 어머니 아이고. 저는 혼자 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키티피디아가 갑자기 시월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가 합병 걸릴 것 같아요. 저 잘하죠 되게.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 될까 봐 방송이. 똑똑하다는 얘기는 정말 충격이죠. 정말로 니 똑똑해 한마디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아는 것만아 좋겠다잉. 그러니까 너는 똑똑해서 좋겠다. 이게 과학적 근거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입장 정리하고 나에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따라라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막 받아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건 간에 설득을 하는 어떤 태도로 좀 잘 빠져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잘 빠져나가면 될까. 뭐 불임이 동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일시적으로 무마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었다면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일단 그다음 출산이 되면 아이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제시하는 약간 단계별 학습. 네 봐라. 야가 아보다 더 큰데 아를 괴롭힌다. 고양이가 질투한다. 니 모르나? 이거 지금 경험담이야. 이거 지금 경험담이야. 내가 봤을 때. 라는 주장이 또 제기되면 어떡하죠?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양이가 아이를 괴롭히고 고양이가 질투심이 많아서 아이를 질투해서 아이를 해코지할 수 있다. 해기쁜다. 네. 고양이가 미치지 않은 이상 어머니 먼저 핥히진 않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 며느리 난 못 볼 것 같다. 어머님이 먼저 소리를 지르지 않는 이상 고양이는 먼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들 불러. 난 아들 부를 거야 나는. 난 아들 불러. 아들. 얼른 가봄 일로 와. 이렇게 똑똑한 마누리 네가 책임져. 니 가시나한테 니 꽉 잡히갖고 니 뭐 하는 끼고 니가. 야가 우리 집안에 말아 몰랐고 우리 장손이랑 고양 같이 키운다 카더라.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헤어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되게 중요한 게 어렵다. 이게 그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뭐 이제 같이 사는 뭐 동거인이 됐건 일단 이 사람이 내 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고양이와 결혼 생활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렇게 상대방의 가족이 고양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만 고양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고양이를 원한다. 둘이 합의한 문제고 우리들 사이에서 이미 이야기 끝난 거니까 동맹과 연합이 필요하니까.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 얘기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딱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상대여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유산 배분에 큰 어떤 손해를 보진 않죠. 그러니까 물려받을 생각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자. 이게 그래야지 같이 사는 사람도 어머니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시작하면 이때부터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희 회사분이 되게 망설이더라고. 나 진짜 고양이 애호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선배 남편이 너무 고양이를 싫어해서 입양 보내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너 그럴 땐 단호해야 돼.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반려동물을 결혼 전에는 키우는 거 굉장히 뭐 찬성하고 뭐 그냥 뭐 같이 동조했는데 이제 결혼했고 아이도 생길 테니 이제 그만 키우지라고 남편들이나 이렇게 배우자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역시도 과학적으로 근거를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아기를 질투한다? 이 고양이라는 동물은 우리는 이렇게 애들이 오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질투라기보다는 고양이가 새로운 아기, 태어난 아기랑 만났을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기가 들어오면 환경이 낯설잖아요. 가족이 와도 숨어버리고, 안 나오고, 밥도 안 먹고, 뭐, 토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데나 오줌 싸요. 애기 이렇게 눕혀놓고 이불을 깔아놨는데 저는 실제 그런 그 상담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불에다 침대 위에다 오줌을 싸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가뜩이나 눈독 들이고 보고 있는 그 다른 식구들이 이렇게 말이 되냐 뭐 이러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출산 전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고양이는 소유욕이 강한 동물이 아니라 얘네는 그 영역 중심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역 안에 우리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얘 입장에서는 우리는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게 소유가 아니고 그냥 이 낯선 환경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애기만 들어온 게 아니죠. 환경도 바뀌고 냄새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애기 냄새, 그다음에 애기 용품 냄새, 그리고 이 분위기, 사람들의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낯설어서 갑자기 자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라 이 아이에게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대부분 이름을 지어주고 뭐 출산을 하고 나서도 맞아요. 태명을 계속 불러주나요? 그런 것들이 그치. 있으니까 이름을 자주 고양이 앞에서 불러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드러운 어조로 뭐 만약에 아나야, 뭐 우리 럭키가 지금 배에서 뭐 발길질을 한단다. 아나야, 럭키가 태어나면 잘 지내야 돼. 이런 식의 대화를 자꾸 듣다 보면 그거에 대한 어조에 대한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즌 1 때도 얘기했지만 고양이는 냄새에 민감한 동물이에요. 냄새로 다른 동물과 그 다른 상대와 이렇게 좀 분리를 하고 이게 공격할 대상인지 낯선 존재인지 이런 거를 좀 판가름한다 그랬잖아요. 그 새로운 고양이와 친해지기와 비슷한 응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애기 용품들 내가 사용하는 대부분 뭐 베이비 용품이나 베이비 오일 같은 향이 있잖아요. 그걸 자주 산모가 몸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냄새에 익숙해지게 하는 거죠. 아, 애기 용품을 미리 좀 내가 네네 가끔씩 뭐 향도 좋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게 하고 그럼 집안 곳곳에 있는 냄새들이 놔질 거고 애기 침대가 들어오고 애기 용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그 익숙한 냄새들도 자주 맡아주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출산을 한 이후에 애기가 오기 전에 산후조리원에 대부분 계시잖아요. 그때 애기의 베넷 옷이나 그다음에 그 이불들 사용하는 이불들을 몇 가지 집에 가지고 와서 먼저 고양이한테 깔아주시고 옆에 와서 냄새를 맡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의 합사 수준.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새로운 고양이,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냄새로 먼저 친숙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고양이 방에는 그 전에 안면 페로몬 그 펠리웨이 같은 그런 것들을 뿌려놓거나 특히 침대에다가 이렇게 침대 다리 같은 데 뿌리거나 아니면 방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항상 냄새를 풍겨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게 우리 합사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합사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뭐 한 4살, 5살 정도 차이 나는 이제 그 형제가 둘째 생길 때 첫째한테 미리 해주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지금 이렇게 엄마 배에 손 대봐 이렇게 느껴지지. 여기 네 동생이 있어. 그래서 동생이 나오면은 이제 뭐 네가 잘해줘야 돼.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아이들 쓸만한 용품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뭐 우리 뭐 안무개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다 썼었어. 이런 거 하잖아요. 준비시키죠. 준비시키지 않고 준비시켜도 애가 갑자기 보행기를 다시 타거나 그러니까 퇴행이 일어나기는 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한 후에 출산을 했어요. 그러고 아기가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을 때 이때 가장 중요한데 처음 보는 거죠.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이 낯선 아기와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천천히 관찰을 할 거고 그 사이에 같이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니까 포대기에 싸거나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죠. 가만히 눕혀놓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고양이를 접근하게 하면 얘네들이 살금살금 다가와요. 다가왔을 때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운이 나쁘면 아기가 막 운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당연히 놀래서 확 한다거나 그쵸. 뒤로 물러난다거나 할 때 이때 사람의 리액션이 중요해요. 이때 안 돼! 라던가 뭐 아이를 감싸 안는다던가 뭐 고양이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던가 하면 그 나쁜 기억과 아이를 연관시켜서 그렇죠. 생각하게 되니까 물러나면 물러나는 대로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먼저 아기가 빽 운다고 뭐 발로 핥힌다거나 이럴 리 절대 없으니까 얘네들 겁이 더 많아요. 네, 절대 고양이과 동물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을 최대한 자제해서 자기네들이 서로 상처 입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거예요. 물러섰다가 그때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아이가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뭐 포대기나 아니면 아기 침대나 이런 데에 뺨을 부비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냄새를 충분히 맡게 해주는 게 좋다는 거.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애기랑 굉장히 잘 지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먹힐지 모르겠네요. 아마 설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똑똑타. 한마디로 끝나더라도 좌절하지 않기로. 근데 사실 이 모든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이럴 때 이건 충분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조건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돈 많고 잘생기고 뭐 직업 좋고 뭐 이런 뭐 하냐고 도대체. 강제 결혼하거나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저희가 또 되게 많이 걱정을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지냈는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얼루가범님 빙의된 그 어르신들이 또 나타나서 난 너무 충격이었어. 양쪽에서 막 얘기하는데 어르신 나타나서 이번에 이런 얘기하죠. 고양이 털이 아기 기도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럴 수 있죠. 네?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는데요, 이거?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 어머니 홍삼에 꿀 탔어요. 네, 아가 기도가 아직 행생이 다 안 됐을 때. 기침하는 거 봐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 안 좋은데 이 고양이까지 뭐 더 보탤 게 뭐 있노? 야야 요새 안 그래도 뭐 천식이다 비염이다 아토피다. 천식 있다가 아이고 진짜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죠. 어머니 사람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기라고 난안볼 거야. 코털과 비강에서 모든 고양이 털은 걸립니다. 코털, 재채기, 비강, 재채기. 그리고 운이 나빠서 입을 통해서 흡입이 됐다 해도 후두를 통해서 다 배출이 돼요. 그리고 정말 목에 넘어갔다고 해도 이게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를 통해서 위산에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위산을 통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니 근데 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뭐 명절에 사실 며느리 증후군, 뭐 형님 동서 싸우고 막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소개하는데 요새 시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사실 굉장히 잘 아세요. 의외로. 그래서 막 이렇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요새는 아이하고 고양이들 같이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나오는 고양이랑 아기랑 찍잖아요. 이건 예술 작품이에요. 그냥 아무나 찍어도 다 예술 작품이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낸 아이의 정서나 건강, 알러지가 오히려 완화되더라. 이런 얘기들 저는 되게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아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임산부와 고양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속설 중에 여러 가지 올라온 중에 저는 이거 보고 제일 충격 먹었는데 뭐요? 제가 이때까지 너무 약간 이렇게 사투리로 계속 했으니까 이제는 좀 교양이 있는 선수처럼. 예, 나도 고양이 참 예뻐하고 네가 고양이 더 싫어. 더 싫어. 어머니 더 무서워. 보면서 나도 얘가 싫어. 이렇게 예쁘게 사는구나 생각했는데 어머니 교수님이시래. 내가 지난번에 포럼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 포럼 다니셔. 글쎄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중에 불임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나팔관이 얘 놀라지 마라. 고양이하고 개털 이런 걸로 막혀서 그래서 난자가 이렇게 배출이 안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잖니. 그래서 내가 얘가 고양이를 참 예뻐하고 하는 거 나도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될 일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세상 모든 거에 우선 순서가 있잖니? 차라리 소리를 지르세요. 어머니 그냥 한 대 때리세요, 어머니.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니?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줄 알고 오해하지 않니? 진짜 강적인데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뭐 나팔관을.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자세까지 다뤄야 돼 정말. 아우 진짜. 아니 근데 사실 이 자궁의 구조가요. 나팔관까지 가려면 자궁 경부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자궁 경부는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볼 발그레해지세요. 네. 제가 근데 이건 정말 되게 자궁 경부까지 여러분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 이 자궁 경부는 굉장히 강력한 방어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도 다 막아주는데 그까지 털이 말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따지면 수영장은 어떻게 가고 공중목욕탕은 어떻게 가고 속옷은 어떻게 입으며. 맞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인간에게도 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까 그 포럼에서 들으신 교양 있는 어머님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드물긴 한데요. 난소나 나팔관에서 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봐라 이 내가 뭐라 그래. 팩트. 근데 어머니 이건 동물 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성 종양에 의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 박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닥터 최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하면 이거는 난소 기형종이라는 난소 종양이래요. 그러니까 난소에 있는 그 난자가 웃자라면서 이게 이렇게 털, 뭐 치아, 심지어는 뼈 이런 걸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태아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제 약간 변이된 그 증식이 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이게 어머니 며느리 자궁 튼튼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어머니. 네, 의외로 이게 젊은 여성들한테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동물 털이 들어가서 난소에서 털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 난소 자체의 종양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털이 이 털일 리가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원인은 전혀 뭐 아무것도 이유는 알 수 없는 건데요. 그냥 단순한 분화죠.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뭐 일정 기간에 계속 난자는 분비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종양화가 되면서 분화가 잘못된 거고 이런 게 우리의 이야기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그 책공장 더불어의 임신하면 왜 개고양이를 버릴까라는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 의사,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겪어보니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 전문의들조차도 뭐 이러면 걔 버려 뭐 이렇게 딴 데 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쓰시게 됐고 여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얘기를 해서 실제 임신을 하시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뭐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육아랑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좀 필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어머니? 뭐 그래. 뭐 내가 며느리는 하나 잘 봤구나. 똑똑하고. 엄마 너무 싫어. 어떡하지? 내가 다음에 최 박사 만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 주마. 닥터최. 아 지금 모모 PD 얼굴 가리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진짜.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저 진짜 이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즘 며느리는 더 강해요.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시어머니가 하는 모습은 너무 지금 이렇게 쭉 했잖아요. 이 모든 멘트를 시아버지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야. 그게 더 끔찍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례 봤어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가족이 원래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고양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강아지를 키우는데 며느리가, 그러니까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이 동물을 딴 데 보내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누가요?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시댁에다. 아, 며느리가 난 이 동물. 네.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아기를 데리고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독특한 며느리야. 예. 시댁 안 갈 핑계가 반려동물이야. 그리고 또 요즘에는 모모 PD가 괜찮은데. 이게 안 돼. 나쁜 며느리 입장에서 괜찮아. 괜찮은. 이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있네요. 그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8년 키운 아이를 보냈어요, 딴 데. 그리고 나서 육아를 그러고 나니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례가 요즘에 시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좀 몇 가지 있는 게 대부분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님들이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딴 데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완전 이렇게 분리해서 키우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 없는 편견 가지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뭔가 저항하는 며느리 입장으로만 계속 녹음을 했지만 사실 이게 나이나 위치에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편견은 뭐 지식이 얼마나 많네,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네, 맞아요. 뭐 나이가 어떻네, 이거와 무관하게 어떻게 말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괜히 나는 며느리한테 안 그러는데 오히려 내 며느리가 나한테 그러는데 그런 억울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한 방에 다 호통 쳐드릴게요. 저희가 같이 화내드리겠습니다. 아까 포럼 가시는 어머님 젊어 보이시던데. 네. 어머니, 며느리가 혹시 어머니 뭐 동물 키우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소롱 누님께 부탁할게요. 저
출장 갑니다. 저 출장 갑니다.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호통이 특기이신 소롱 누님. 네, 며느리 기를 아주 제대로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화내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 제가 화나는 일이 있으면 네. 꼭 키티피디아에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어디 사시는 어머님이신지. 어머니 성담동 사시겠지. 아유 정말. 자 여러분, 아유 정말 오늘 키티피디아의 어떤 여러 메소드 연기가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저희도 대본에 없이 너무 빙의돼가지고 열중을 했네요. 재미있게 같이 즐겨주셨었다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고양이와 관련된 궁금증 하나 더 풀어봅니다. 네, 얼루가범님 참여 안 돼. 저 지금 목이 안 좋아요. 메소드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어머니 마무리해 주십시오. 참여 안내 좀 해주세요, 어머니. 어느 어머니로 해드려요? 교수 어머니. 교수 어머니? 어떡해.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팟캐스트 키티피디아에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 싫어. 어머니. 팟빵 아이튠즈에서는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네. 페이스북에서는 영어로 KITTIPEDIA 키티피디아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키티피디아 한글로 치시면 다양한 소식과 귀여운 고양이들 사진 많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어머니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세요. 네, 오늘 인기 제가 너무 많았어요. 바쁜 일이 없으면은 포럼 없으실까 다음 주? 다음 주에 제가 개모임이 있어요. 며느리 보내고 오세요. 어머니. 제가 기회 되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양처럼 어머니 정말 끝까지 정말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막 소름 막 돋지만 어머니께 큰 존경감을 표시하면서 지금까지 아나 엄마였습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모두 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소롱 누나였습니다. 전주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어머니. 예, 저는 정체불명의 어머니 개인기로 인사드렸던 얼루가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